이건 지금 현재 일본 혼슈 중앙 부분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운데에 간토 평야가 넓게 보이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도쿄 시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쿄 시내의 치요다구이고 지금 위쪽에 보이는 것이 황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관청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곳을 바로 카스미가세키라고 부릅니다. 태평양 전쟁 시절에도 이 거리에 중요 기관들이 모여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사진은 1930년대에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3년에는 카스미가세키 어딘가에 동경해군 통신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1943년 4월 18일 도쿄 시간 오후 5시 8분 동경해군 통신대에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라바울에서 날아온 이 긴급 전문의 수신자는 해군 대신과 불령부 총장이었습니다. 수신자가 누군지만 봐도 이 전문의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전문이 도착한 오후 5시 8분은 해군대장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 일행이 부겐빌 시차를 떠나고 11시간 후였고 이 전문의 발송자는 남동방면함대 사령장관 쿠사카 진이치 중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연합함대 사령부를 태운 육공과 제로기들이 도쿄 시간 오전 7시 40분경 미군기들과 교전했고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탄 601번기가 불을 내뿜으며 부겐빌섬 부인 서방 약 20km 밀림 속에 낮은 각도로 돌입했으며 참모장이 탑승한 602호기는 부겐빌 남방 해상에 불시착했고 현재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장관이 찍은 최후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군 정복을 입고 라바울에서 2호 작전을 위해 출격하는 조종사들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왼쪽 칠판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쿠사카 남동방면함대 사령장관입니다. 이 전문은 해군성 전신과에서 오후 7시 20분에 해독을 완료하고 해군 대장인 시마다 시게타로 해군 대신과 사와모토 요리오 해군 차관, 그리고 군무국장 오카 타카즈미와 나카자와 타스쿠 인사국장 등 해군성 순회에 바로 전달되었고 별도의 루트로 군령부에도 전해집니다. 1943년 4월 18일은 일요일이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소식을 들은 일본 해군 수뇌부는 저녁 때 황급히 출근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번 사건 관련 기밀 유지, 발표 시기, 차후 대책 등을 밤새워 논의했습니다. 하나 희망이라면 야마모토 장관의 601호기가 추락, 폭발한 것을 확실히 목격한 것이 아니라 기체가 낮은 각도로 밀림으로 돌입했다는 말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볼 따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었을 때인데요. 부겐빌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다시 4월 18일 아침에 부겐빌 남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 일행편대 602기, 제로기 6기와 미군 전투기 16기 간의 공중전이 시작되고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탑승한 601호기가 일본 기록의 부인서쪽 20km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야마모토의 601호기를 격추시킨 사람은 렉스 바보 중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기들이 일본군의 눈을 피하느라 바다에서 컴퍼스와 항공기의 속도만을 이용해 시간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야마모토 일행의 예상 지점에서 만나고 60을 격추시킨 것은 미군의 완벽한 공격 계획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식 육상 공격기는 이렇게 동치의 끝부분에 20mm 99식 1호 기총이 달려 있습니다. 바버의 P-38이 야마모토의 60을 따라잡았을 때 사격을 가했어야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20mm 기총수 자리에 야마모토 일행의 짐을 넣느라 비워두었다고 합니다. 601번기에 탄 멤버들에서는 사건 이후 증언을 찾아볼 수 없지만 오가키 참모장이 탔던 602호기에서는 전투 당시 상황 증언이 이후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일행 편대가 발라레선 비행장을 향해 하강을 시작했을 때 오가키 참모장은 깜빡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이 탄 60이 회피 기동을 하면서 잠에서 깨게 되는데요. 이후 순식간에 미군 항공기들과 일본 항공기들의 교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가키 참모장은 조종사에게 야마모토의 601번기에서 떨어지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벌써 때는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오가키 참모장은 야마모토 장관의 601번기가 비틀거리는 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속도가 줄어든 채 정글의 나무 위를 스치면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가키 참모장도 남의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렉스 바보 중위에 시선을 끌었던 두 대의 항공기는 바로 하나는 우가키 참모장이 탑승했던 602호기였고 하나는 이를 뒤따라가는 SB 홈즈 중위의 P-38이었습니다. 홈즈 중위의 P-38은 602번기의 오른쪽 엔진을 명중시켜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으나 60의 속도가 줄어든 사이 그만 레이먼드 하인의 P-38과 함께 602번기를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있던 바보 중위의 P-38이 위치를 잡고 602번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대가 출발하기 전 지휘관이었던 미처 제독은 P-38 조종사들에게 at any cost,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야마모토의 비행기를 꼭 격추시키라고 말했습니다. 602개 중에서 어떤 비행기에 야마모토가 혹은 VIP가 탑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601기를 놓친다는 것은 미군으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보 중위의 P-38은 602번기에 계속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가키 참모장은 이때 자신이 탄 60에 대한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미군 P-38이 급속도로 뒤로 다가와서 사격을 가해왔는데 기체 양쪽으로 P-38이 쏜 총알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총알이 60 기체에 명중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식 육상 공격기의 최고 속도는 시속 428km인데 반해 P-38은 662km여서 우가키 참모장도 뒤에서 다가오는 P-38의 속도를 알아챌 수 있었고 그것은 우가키가 탄 일식 60이 P-38을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가키 참모장은 이때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02번기는 계속 사격을 받았고 우가키는 같이 탑승했던 한 명의 참모가 기내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엎어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602번기의 오른쪽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대로 바다 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602번기에는 지난번에 살펴본 간부 5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참모장 우가키 마토메 중장과 주계장 키타무라 모토하루 소장 그리고 60의 기장이었던 주 조종원 하야시 히로시 2등 비행병조의 3명이 살아남았고 바다에서 구출돼서 부인의 일본군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602기가 전부 떨어지는 것을 본 미군기들은 부겐빌의 제로기들이 연락을 받고 이륙하기 전에 서둘러 과달카날로 향합니다. 킬러팀은 호위 일본기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특히 렉스 바보의 P-38은 돌아온 이후에 세어본 결과 104발의 총탄을 맞은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대타로 킬러팀에 들어갔던 SB 프랭크 홈즈는 연료가 모자라 과달카날까지 오지 못하고 러셀 섬에 착륙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킬러팀의 대타로 들어갔던 레이먼드 하인은 실종되어 돌아오지 못했고 하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작전에 참가한 미군 P-38기 16명의 조종사 중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은 하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전투기들 중에 호위 제로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으나 야마모토를 호위하던 제로기 6기 중에 실제 격추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들이 돌아오면서 킬러팀 일원인 램피어 관련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램피어는 과달카날로 돌아오면서 우선 침묵을 일방적으로 깨고 위와 같이 외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야마모토가 전쟁에 이긴 후 백악관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일본이 원하는 평화협상 조건을 미국에 강요하기를 원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램피어가 외친 이 부분은 바로 야마모토를 의미하고 뒷부분은 야마모토가 원했다던 바로 그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걸 보면 조종사들이 타겟이 야마모토라고 브리핑은 안 받았지만 암암리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브리핑을 받고 알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걸 전투기에서 과달카날 기지에 무전으로 그냥 떠들어버린 것인데요. 만약 일본군이 이 무전을 들었으면 암호가 깨지고 있다는 게 바로 들통이 나는 거라서 램피어의 이 행동은 미국 측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했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충격의 일요일 저녁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정오경에 다시 라바울에서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탑승한 60이 추락한 지도 30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공중전의 조금 더 자세한 상황과 함께 602번기에서 3명이 살아남았고 구조되었다는 것과 1번기 수색을 위해 공중과 지상에서 구조대가 파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일본기들이 미군기를 6기 격추했다는 거짓 보고가 같이 붙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색 구조대가 1번기 추락 현장에 월요일 정오경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도쿄에는 화요일인 4월 20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기록에 의하면 이때 군 수뇌부에서는 암호가 해독되고 있다는 의심이 커져서 급히 조사를 명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은 흐르고 도쿄 시간 4월 20일 화요일 오후 1시 드디어 현지로부터 야마모토 장관이 탑승했던 1번기 수색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야마모토가 탑승했던 601번기의 잔해의 현재 위치는 지금 보이는 이곳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표시했던 지점보다는 실제 위치가 더 위로 올라가 있는데요. 영상 사진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은 정글 속이고 미군 전투기들이 돌입하고 전투가 처음 벌어진 지점에서 멀지 않아서 1번기의 추락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 주변 지형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일본 수색대가 도쿄 시간 4월 19일 정오에 추락 현장에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약 28시간 정도 걸려서 추락 위치에 도달한 셈입니다. 만약 누군가 추락 이후 부상을 입고 생존했다면 버티기에 매우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943년 4월 20일 오후 1시에 도쿄에 들어온 수색 결과는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탔던 A기, 즉 1번기에 생존자가 없고 유해 수습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수뇌부로서는 별로 기대는 안 했더라도 한 줄기의 희망조차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동 방면 함대로부터 기밀 전문이 또 도착했는데요. 이 전문에서는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전사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단 연합함대 내부와 육군 측에도 기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군 갑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시찰 중 전사 사건은 일본의 전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탔던 60의 잔해인데요. 1979년에 출판된 책에 들어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지금도 이 잔해가 추락 지역에 존재한다고 하고요. 아무 사진이나 퍼올 수 없어서 영상에 넣지는 않겠지만 파푸아 뉴기니 일본 대사가 잔해를 찾아가서 찍은 사진 등 2010년대 사진도 존재합니다. 이제 사건이 딱 끝나는 시점까지는 전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원래 뒷이야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앞부분 이야기가 좀 많아져서 다음 영상을 해군 갑사건 관련 뒷이야기들로 단편으로 꾸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더 있고 야마모토 제독 관련 이야기도 추가해볼 생각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